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시그너스 타워. 그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모든 별들이 모인 자리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SY 디자인의 대표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올해의 건축가 대상을 수상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여신상 같았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윤서연은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그 어떤 감흥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어쩌면 이 화려한 공간 너머에 어두운 과거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트로피를 받아든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감사의 말을 건조하게 읊기 시작했다. SY 디자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가능하게 한 모든 분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재능에 감탄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복수심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 상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했다. 이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2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그녀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급 빌라의 현관 앞에서 그녀는 남편이었던 백인호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비웃음뿐이었다. 백인호는 당시 유망한 건설사 백석건설의 젊은 사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잘못한 거,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윤서연, 넌 내 야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네, 그 답답한 순진함. 이 바닥에서는 독이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화려한 외모의 한 체리. 그녀는 백인호의 비서이자 내연녀였다. 그녀는 보란듯이 백인호의 팔에 매달리며 윤서연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 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인호 씨는 이제 내가 필요하대.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 말고. 한채리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고 그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윤서연은 그들의 잔인한 처사의 몸을 떨었다.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꿈이었던 건축 디자인마저 포기하고 백인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재능과 아이디어는 고스란히 백석건설의 초기 성공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공로를 철저히 짓밟았다. 백인호는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거나 찍어. 위자료는 없어. 네가 가진 건 원래 다 내 거였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는 그녀가 혼수로 가져온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녀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빗속에 내동댕이 쳐진 윤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의 굴욕은 그녀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 사랑,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도.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단 하나,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가 살아남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을 짓밟아 주리라고. 지난 2년은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SY 디자인을 설립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은 업계에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순진한 윤서연을 완벽하게 지웠다. 대신 차갑고 냉철하며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따뜻함 대신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였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침내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타이틀. 이것은 백인호와 한채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장이었다. 시상식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가벼운 목례로 답을 대신한 채 최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 한남동의 고급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윤서연은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SY 디자인이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개요가 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백석건설 역시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백인호, 이제 시작이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테니.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여왕이었고 심판을 내릴 집행자였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백석건설의 대표 백인호는 고급 양주가 담긴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대형 TV 화면이 켜져 있었고 방금 끝난 건축 대상 시상식의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윤서연의 얼굴. 2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윤서연. 저 여자가. 그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2년 전 그는 그녀를 무가치하다며 내쫓았다. 그녀의 재능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올해의 건축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채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야, 왜 그래? 저 여자 때문에 기분 상한 거야. 별것도 아닌 게 운 좋게 상 하나 탔나 보지.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윤서연의 변신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다. 과거 자신보다 초라했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여신이 되어 나타났다. 백인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끄러워 넌 저게 별것 아닌 걸로 보여.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 저 여자도 분명 저걸 노리고 있을 거야. SY 디자인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의 눈에 탐욕과 분노가 동시에 불타올랐다. 그는 윤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이제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당장 SY 디자인, 그리고 윤서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긁어모아.
2년 동안 뭘 했는지, 자금줄은 어디인지,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 속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윤서연, 네가 감히 나를 위협해. 그는 술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양주가 불길 속으로 쏟아졌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2년 전처럼 다시 한번 널 짓밟아 주겠어. 이번에는 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테다. 백인호의 다짐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2년 전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버린 것은 자신의 성공을 지탱해주던 기둥이었고, 이제 그 기둥은 자신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다시 휘말려들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부지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시상식의 영광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를 위한 전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백인호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얕보고 덤벼들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녀는 백인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의 탐욕,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독이 될 터였다. 그녀의 보좌관인 강민우 실장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백석건설 측에서 우리 회사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 실장은 윤서연이 잿더미에서 일어설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신복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고통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를 묵묵히 돕고 있었다. 윤서연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원하는 정보를 조금 흘려주세요. 단, 우리가 의도한 정보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백인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함정을 파두고 있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 더 연락이 왔습니다. JS그룹의 강태민 부회장과 일신그룹의 최지훈 전무입니다. 모두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 윤서연은 잠시 펜을 멈췄다. 강태민과 최지훈, 그들은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컨소시엄 주도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백인호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일단 두 사람의 성향과 JS, 일신 양측의 내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만남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백인호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무대는 네오 서울이었고, 그녀의 상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 전체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여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시상식장의 화려한 조명과 2년 전 빗속의 절망, 그리고 현재의 냉철한 전략이 교차하며 윤서연의 밤은 깊어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서연의 대상 수상 소식은 모든 경제지와 일간지의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건축계의 여신 윤서연 대표의 화려한 귀환, SY 디자인,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차갑고도 완벽한 사진이 실렸다. 그녀의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대한민국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CEO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의 수상은 특히 네오 서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대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고,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이 절실했다. 그리고 윤서연은 그 철학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SY 디자인 사무실은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듯 불필요한 장식 없이 차가운 유리와 날카로운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대표의 수상을 축하하면서도 그녀의 냉철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축하 파티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강민우 실장을 호출하여 네오 서울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의 동향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일신그룹의 최지훈 전무였다. 일신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부동산 개발로 단기간에 재계, 서열 상위권에 오른 신흥 강자였다. 최지훈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상대를 구슬리는데 능숙한 전형적인 야심가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SY 디자인 사무실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최지훈 전무가 보낸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된 것이다. 단순한 축하난이 아니었다.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크기에 전 세계에서 공수한 희귀한 검은 장미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다. 강민우 실장이 그것을 윤서연에게 가져왔다. 봉투 안에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프라이빗 파티 초대장과 함께 최지훈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여신에게 당신의 빛나는 밤을 축하하며 오늘 저녁 당신만을 위한 자리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노골적이고 과시적이었다. 그는 윤서연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자신이 수집해야 할 또 하나의 트로피로 여기는 듯했다. 윤서연은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유치하군. 그녀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강 실장님, 일신그룹 최지훈 전무에게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세요. 공식적인 업무 협의라면 SY 디자인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맞춰 방문해 달라고 전하고요. 그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잘 알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JS그룹의 강태민 부회장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JS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뤄온 정통 재벌가였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를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런 J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차분하고 정직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오후가 되어 JS그룹 비서실에서 한 직원이 방문했다. 그는
화려한 선물 대신 단정한 서류 봉투 하나만을 강민우 실장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강태민 부회장이 직접 만년필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곳에는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과시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윤서연 대표님, 올해의 건축가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대표님의 수상작에서 보여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의 유대에 대한 철학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대표님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윤서연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강태민은 그녀의 외모나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그녀의 철학을 정확히 짚어냈다. 백인호나 최지훈 같은 남자들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전문가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강 실장에게 말했다. JS 그룹과는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다음 주 초 우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윤서연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가 마치 우연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다. 검은색 마이바흐에서 내린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 대표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제 초대를 거절하셔서 아쉬웠는데 운명이 우릴 만나게 하는군요. 최지우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윤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최 전무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만남은 선호하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이 남자가 풍기는 능구렁이 같은 기운을 경계했다. 최지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오히려 더 흥미를 느낀 듯했다. 역시 소문대로시군요. 하지만 윤 대표님,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특히 백석건설 같은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는 말이죠. 그는 은근히 백인호를 언급하며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윤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다. 제 능력은 제가 증명합니다. 전무님, 그리고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비전을 공유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잘라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좌절감과 동시에 더욱 강한 소유욕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강태민 부회장이 SY 디자인을 방문했다. 그는 요란한 수행원 무리 없이 비서 한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윤서연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대표님의 철학이 공간 자체에 녹아 있군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강태민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JS 그룹이 네오 서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었다. JS는 이윤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대표님의 디자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과거사나 백인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작업물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제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기를 원했다.
윤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전적인 자율성을 약속했다. SY 디자인은 JS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표님의 창의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력과 대표님의 비전이 만난다면 네오 서울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걸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강태민이 돌아간 후 윤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지우는 백인호의 탐욕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다. 반면 강태민은 그녀가 잊고 지냈던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 자체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2년 전의 배신 이후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파트너. 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거대한 게임판에서 두 재벌 후계자의 구애는 그녀에게 날개인 동시에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을 이용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했다. 한편 백인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서연이 최지훈 그리고 강태민과 연이어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있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2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감히 윤서연 따위가 그의 분노는 곧 비틀린 계획으로 바뀌었다. 좋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다리를 걷어차 주지.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저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어. 백인호는 윤서연을 끌어내리기 위한 첫 번째 음모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네오, 서울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백석건설의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내부는 위태로운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한다면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백인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을 서성였다. 윤서연이 JS그룹과 일신그룹 양쪽의 구애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여자. 윤서연이 감히 내 밥그릇을 뺏으려 해. 그는 이 모든 상황이 2년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그녀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윤서연의 성공이 순전히 운이거나 강태민이나 최지훈 같은 남자들을 유혹한 대가라고 폄하하려 했었다. 그때 한채리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자기야, 이대로는 안 돼. 온통 윤서연 얘기뿐이잖아. 저 여자가 정말 JS그룹이랑 손잡기라도 하면 우린 끝이야. 그녀는 백인호가 아직도 윤서연에게 미련을 두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의 사업이 망해 자신이 지금 누리는 부와 지위를 지혜쓰릴까봐 두려워했다. 백인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알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저 여자는 이제 예전의 윤서연이 아니야. 강태민과 최지훈이 뒤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는 윤서연의 재능을 알기에 그녀가 제대로 날개를 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한채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백인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자기야,
저 여자가 가진 게 재능뿐이라면 그 재능이 진짜가 아니라고 증명해버리면 어떨까?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은밀했다. 사람들은 여신의 완벽함에 열광하지만 그 여신이 사실은 도둑이었다면 그것도 전 남편의 아이디어를 훔친 배은망덕한 도둑. 백인호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한채리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탐욕과 비열함이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한채리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봐. 자기가 백석건설을 처음 세울 때 옆에서 도왔던 건 윤서연이었잖아.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 스케치들. 그게 지금 SY 디자인의 수상작이랑 비슷하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자극적인 스캔들을 원할 뿐이지. 버림받은 아내의 천재적인 성공보다 전 남편의 아이디어를 훔친 악녀 스토리가 훨씬 재미있거든. 백인호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래. 틀린 말도 아니지. 윤서연의 초기 디자인은 분명 내 조언을 받고 발전했어.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나야. 그는 자신이 그녀의 재능을 짓밟고 이용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었다. 그는 오직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 그리고 윤서연을 다시 한번 짓밟을 구실만을 생각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백인호는 결심했다. 돈 좀 먹인 기자들 몇 명 풀어. 업계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려. 최대한 교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윤서연의 디자인이 사실은 백석건설의 초기 개발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그날 오후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SY 디자인. 그 핵심 기술이 비건설사의 초기 모델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 두 대표의 과거 관계가 발목을 잡나 곧이어 몇몇 인터넷 연예 매체와 가십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이 소문을 물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건축계 여신 Y씨.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아이디어 훔친 도둑 이혼의 진실은 기사들은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자극적인 추측과 익명의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의혹을 부풀렸다. Y씨가 이혼 전 비건설의 핵심 프로젝트 자료에 접근 가능했던 위치에 있었으며 이혼 후 설립한 회사의 수상작 콘셉트가 당시 비건설의 미공개 프로젝트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백인호와 한채리가 교묘하게 흘린 거짓 정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퍼져나갔다. 윤서연은 이 사태를 즉각 인지했다. SY 디자인의 홍보팀이 관련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모니터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백인호. 역시 당신은 변한 게 없군. 여전히 이렇게 비열하고 추잡해.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갑게 응축되었다. 그가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열정,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스케치했던 그 시간을 이런 식으로 더럽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강민우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두 곳의 사모펀드에서 투자 유치 미팅을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이지만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이 재촉했다. 강 실장은 침을 삼켰다. JS그룹과
일신그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신그룹의 최지훈 전무 측에서 이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파트너십 논의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왔습니다. 최지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윤서연의 재능보다는 그녀가 가진 가치에 투자하려 했고 그 가치에 흠집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발을 빼려 한 것이다. 백인호의 공격은 정확히 윤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그녀의 신뢰도를 겨냥했다.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도용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모든 가치를 지혜 써버린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자인 공모가 아니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사업이었고 투자자들에게는 법적 리스크가 가장 큰 적이었다. 백인호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SY 디자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기업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윤서연은 눈을 감았다. 2년 전 빗속에서 모든 것을 쥐에 쓰고 쫓겨났을 때의 무력감이 잠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고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백인호, 당신은 내가 훔쳤다고 했지.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증명해 주겠어.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백석건설과 해당 루머를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준비하세요. 그리고 강 실장님, 백인호가 자신의 거지라고 주장하는 그 초기 아이디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허술하고 보잘것없었는지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백인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줄 터였다. 다만 그녀는 진흙을 뒤집어 쓰는 대신 그 진흙탕 자체를 말려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백인호가 스스로 판 무덤에 그를 밀어넣을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다. 백인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SY 디자인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이권을 둘러싼 전쟁터에서 윤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도를 겨냥한 치명적인 독화살이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천재성에는 감탄했지만 도용이라는 법적 리스크 앞에서는 주저했다. 강민우 실장의 보고는 암울했다. 대표님, 어제부로 3곳의 투자사가 자금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소 건설사 2곳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추가 대출을 막아선 상태입니다. SY 디자인은 순식간에 자금줄이 막히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이뤄낸 성과가 도둑질로 매도당하자 허탈감에 빠졌고 회사의 유동성 위기 소식에 동요했다. 윤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법적 공방이 오가는 시간 동안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백인호. 2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했다. 백인호의 능글맞고
오만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아니, 이제 윤 대표라고 불러야 하나. 뉴스 잘 보고 있어. 아주 시끄럽더군.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녀가 선택한 가장 날카로운 경멸의 표현이었다. 백인호는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 그릇은 딱 거기까지야. 감히 네가 나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네 아이디어도 다 내 밑에 있을 때 나온 거잖아. 그는 위선적인 동정을 가장한 본론을 꺼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내 그 허울뿐인 회사 SY 디자인 나한테 넘겨. 헐값이지만 파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내가 너그럽게 네가 훔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도 덮어주고 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어때? 인도적인 제안이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굴욕적인 항복 선언 요구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그녀가 피땀으로 일군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했다. 윤서연은 전화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백인호 대표,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을 어디까지 추락시킬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바닥이 깊군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 회사 당신의 그 썩어가는 백석건설 전체를 줘도 바꿀 생각 없어. 다시는 그 더러운 목소리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녀는 백인호가 무어라 소리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가슴속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한편 JS그룹 본사 강태민 부회장은 백석건설의 최근 자금 흐름과 SY 디자인을 둘러싼 루머의 진원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분석팀은 정확했다. 백석건설은 현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최악입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 올해 안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고를 듣던 강태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이번 루머는 바라기군. 그는 최지훈처럼 리스크 앞에서 물러서는 대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백인호는 강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윤서연이라는 천재 건축가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즉시 비서실에 지시했다. SY 디자인의 윤서연 대표에게 공식 미팅을 재요청해. 그리고 언론 대응팀을 준비시켜 JS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판단했다. 백인호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그에게 윤서연이라는 파트너를 확실하게 곁에 둘 명분을 주었다. 윤서연은 백인호와의 통화로 인한 불쾌감을 억누르며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때 강민우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JS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민 부회장이 지금 당장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윤서연은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팅을 수락했다. 1시간 뒤 강태민이 직접 SY 디자인을 방문했다. 그는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 대표님,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석건설의 비열한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의 직설적인 접근에 윤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JS그룹도 일신처럼 발을 빼시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JS그룹은 이 시점에서 SY 디자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윤서연조차 그의 파격적인 제안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은 모두가 SY 디자인을 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죠? JS그룹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의 의도를 믿을 수 없었다. 강태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첫째, 저는 윤 대표님의 재능을 믿습니다. 그 디자인은 도용으로 폄하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저는 불이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이 아니면 JS는 윤 대표님 같은 최고의 파트너를 GS 칠 수도 있겠죠. 이것은 JS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JS그룹은 SY 디자인의 네오 서울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모든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전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님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연합입니다. 윤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백인호가 제시한 굴욕적인 인수와 강태민이 제시한 존중이 담긴 연합. 그녀는 2년 전의 배신 이후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신뢰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만큼이나 차가웠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손을 잡기로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었다. 도용 스캔들의 중심에 선 윤서연이 마침내 입을 연다는 소식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윤서연 혼자가 아니었다. 재계 서열 1위. JS그룹의 강태민 부회장이 그녀와 나란히 단상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JS그룹은 오늘부로 SY 디자인과 네오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는 윤서연 대표의 천재적인 비전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향후 SY 디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JS그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SY 디자인에 대한 공격은 곧 JS그룹에 대한 공격이라는 선언이었다. 윤서연은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루머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JS그룹의 지원을 받아 더욱 대담해진 네오 서울의 혁신적인 청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SY 디자인은 이제 JS그룹과 함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도시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끝났다. 백인호의 루머는 JS그룹의 공식 발표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 힘없이 무력화되었다. 백석건설 사무실. 백인호는 TV 중계를 보며 책상을 집어 던졌다. 강태민. 감히 강태민이 그는 윤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대한민국 최강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JS그룹과 SY 디자인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는 백석건설에 직격탄을 날렸다. 백인호의 주가 조작 시도와 여론전은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공식적인 신뢰 보증 앞에서 무참히 짓밟렸다. 백석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는커녕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백인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윤서연, 감히 네가 나를 그는 사업의 실패보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한채리는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백인호의 몰락이 곧 자신의 몰락임을 알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사모님 자리는 이제 파산한 건설사 대표의 아내라는 초라한 타이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백인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오직 윤서연의 이름만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 저주 안에는 분노와 함께 한채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뒤틀린 집착이 묻어났다.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만들었어. 내 여자였는데. 한채리는 깨달았다. 백인호는 윤서연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성공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그녀가 차지한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그 순간 한채리의 불안감은 맹렬한 질투심과 도끼로 변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여신이라고 강태민까지 네 발 아래 둔 것 같아.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쥐에 쓸 수 없었다. 백인호가 사업적인 공격에 실패했다면 자신은 그녀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사생활,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여신이라는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리기로. 한채리는 지난 2년간 몰래 보관해왔던 USB를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백인호의 비서 시절 윤서연을 감시하며 모아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이혼 직후 백인호의 폭언과 학대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시절의 윤서연의 모습, 교묘하게 편집된 사적인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에게 연락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쓰는 황색 언론의 대명사였다. 특종을 드릴게요. 건축계 여신 윤서연의 추악한 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은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내일 아침 일면으로 터뜨려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이 도박에 모두 걸었.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충격 윤서연 대표. 이혼 전후의 이중생활. 정신적 불안정과 남성 편력 의혹. 기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사에는 초점이 흐릿하고 헝클어진 모습의 윤서연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2년 전 백인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악랄했다. 한채리가 제보한 대로 측근의 말을 빌려 윤서연이 결혼 생활 내내 극도의 불안정 증세를 보였으며 남편을 냉대하고 사치를 일삼았다고 매도했다. 심지어 그녀가 업계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암시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렸다. 남성 임원과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을 마치 미래처럼 포장했다. 백인호의 표절 의혹이 비즈니스계의 공방이었다면 한채리의 사생활 폭로는 대중의 도덕성을 겨냥한 인격 살인이었다. 대중은 완벽한 여신의 추락에 열광했다. SY 디자인의 사무실은 다시 한번 혼돈에 빠졌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JS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겨우 안정되었던 회사가 다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호 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윤서연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이건 너무 비열합니다. 그는 차마 기사를 입에 담지도 못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속 자신의 비참했던 사진을 어루만졌다. 2년간 잊으려 했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고통과 굴욕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백인호의 공격보다 더 아팠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에 직접 칼을 꽂는 행위였다. 한채리, 그녀는 윤서연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상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대중 앞에 조리돌림감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윤서연이 이대로 무너지기를, 수치심에 숨어버리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채리의 착각이었다. 윤서연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슬픔이나 절망 대신 지옥의 불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 실장님, 지금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오늘 저녁,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언론사를 부르세요.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대표님, 하지만 지금은. 강민우 실장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까봐 걱정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숨어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JS그룹의 강태민 부회장님께도 연락해 주세요.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JS그룹 본사. 강태민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JS그룹의 이미지까지 타격받을 것을 우려했다. 부회장님, 지금이라도 SY 디자인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런 사생활 문제를 가진 파트너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강태민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저 기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백석건설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이건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비열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JS그룹은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전했다. 윤 대표님께 전하십시오. JS그룹은 대표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법무팀이 윤 대표님의 옆에 설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리더였다. 그날 저녁, SY 디자인의 로비는 기자회견장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윤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그녀는 화려한 여신의 드레스가 아닌 날카롭고 단정한 검은색 팬츠 슈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지혜 쓸 수 없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자신을 둘러싼 수백 명의 기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늘 아침 저에 대한 뜨거운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사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스크린의 아침 기사에 실렸던 자신의 비참한 사진을 띄웠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이 사진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이 사진은 정확히 2년 전 제가 당시 남편이었던 백인호 대표와 그의 내연녀
즉, 지금의 아내인 한채리 씨에게 이혼을 강요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 찍힌 사진입니다. 장례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여신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잔인한 범죄의 고발이었다. 기사에 나온 저의 정신적 불안정은 남편의 오랜 배신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폭언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저들은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꺼내어 저를 2번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교묘하게 편집된 다른 사진들의 원본을 공개했다. 미래 사진은 수십 명의 직원이 함께한 워크숍 사진이었고, 사치의 증거는 백인호가 법인 카드로 한채리에게 사준 선물 목록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왜곡되었다. 윤서연은 옳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주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뒷문이 열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들어섰다. JS그룹의 강태민 부회장이었다. 그는 동요하는 기색 없이 성큼성큼 걸어나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윤서연의 곁에 섰다. 그의 등장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윤서연을 보호하듯 반쯤 가로막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JS그룹의 강태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다. JS그룹은 이미 해당 기사를 유포한 한채리 씨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인 윤서연 대표와 SY 디자인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 대표의 고통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명백한 현재 진행형 범죄의 증거입니다. 한채리의 비열한 공격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윤서연은 추락한 여신이 아니라 비열한 배신에 맞서 싸우는 생존자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강태민의 확고한 지지는 오히려 SY 디자인에 대한 신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한채리와 백인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채리의 비열한 사생활 폭로는 대중의 분노를 역으로 자극하며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윤서연은 추락한 여신이 아닌 끔찍한 배신과 가스라이팅의 생존자로 대중의 응원을 받게 되었다. JS그룹의 전폭적인 지지와 법적 대응 선언은 그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반격, 아니, 심판의 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늦은 밤, SY 디자인의 대표실에는 윤서연과 강태민 부회장, 그리고 강민우 실장만이 남아 있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윤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오늘 보여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하시는 것이 한채리 씨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백인호 대표, 그리고 백석건설, 그 뿌리까지 뽑아내고 싶으신 거겠죠. 그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닌 부패한 거악을 척결하려는 의지였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석건설은 썩었습니다. 백인호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네오 서울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습니다.
그녀의 사적인 복수심은 이제 공적인 정의감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JS그룹의 TF팀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회계 감사팀과 구조 안전기술팀입니다. 백석건설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십시오. 강 실장님, 저희 팀과 협력하여 증거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공동의 적을 향한 강력한 연합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SY 디자인의 한 층은 JS그룹의 전문가들로 채워진 비밀 워룸으로 변모했다. 강민우 실장과 JS의 최정예 감사팀은 백석건설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백인호는 자신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두었지만 JS의 베테랑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곧 백인호가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들은 백석건설의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의 실체는 없었다. 자금은 곧바로 백인호와 한철이의 해외 비밀 계좌 혹은 불법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훔친 것만으로는 그를 완벽히 매장시킬 수 없어요. 그는 분명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자재. 납품받지도 않은 자재 비용을 청구했다면 실제 공사에는 무엇을 썼을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팀원들은 전율했다. 조사는 즉시 백석건설이 최근 완공한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백석 팰리스로 향했다. JS그룹의 구조안전팀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비파괴 검사를 비밀리에 실시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윤서연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를 읽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백인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최고급 철근 비용을 청구했지만 실제 건물에는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저가형 불량 철근을 사용했다. 심지어 일부 기둥에서는 설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의 철근이 발견되었다. 그는 수천 명의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린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였다. 이것이 그의 본 모습입니다. 윤서연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백인호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했다. JS그룹의 법무팀은 즉시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다. 백인호의 사회적 생명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윤서연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적인 정의. 백인호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시작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우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실장님,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백인호와 결혼할 당시 제 이름으로 상속받았던 스위스 은행에 신탁 펀드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눈이 커졌. 그것이 백석건설의 초기 자본금이었습니까? 윤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에 속아 제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그에게 투자했죠. 그는 저를 공동 창업자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인 설립 직전에 제 인감을 위조해 저를 완벽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땐 그 돈이 모두 사업으로 잃었다고 거짓말했죠. 그녀는 2년간 그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스위스 은행의 비밀 장벽과 백인호의 방해로 불가능했다. JS그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송금 기록과 백석건설의 초기 법인 설립 서류 원본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울분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이 요청을 듣고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JS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한 지리한 법적 공방과 설득이 며칠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이틀 앞둔 날 봉인된 국제 특송 서류가 윤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그 안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윤서연의 신탁펀드에서 백인호의 개인 계좌가 아닌 백석건설 발기인 계좌로 그녀의 유산 전액이 송금된 내역서였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제출된 백석건설의 법인 설립 신청서였고 거기에는 백인호가 100% 지분을 가진 단독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 그녀의 돈으로 그녀의 재능을 바탕으로 세워진 회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녀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백인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과 재능만을 노린 사기꾼에 불과했다. 윤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백인호의 공적인 범죄 불량, 자재 사용 및 횡령과 사적인 범죄 초기 자본금 사취. 윤서연은 이 두 개의 검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강민우 실장에게 지시했다. 검찰에 제출할 자료는 준비해 두되 아직 보내지는 마세요. 강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대표님. 윤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을 겁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 네오 서울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겠어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 재계 총수들, 그리고 수백 명의 언론이 서울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홀을 가득 메웠다. 이곳에서 향후 50년의 서울의 미래가 결정될 터였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연과 백인호.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무대였다. 백인호는 단상 한쪽에 앉아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마지막 남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프레젠테이션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옆에 앉은 한채리는 짙은 화장으로 불안감을 감추려 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파멸을 예감하고 있었다. 발표 순서는 백석건설이 먼저였다. 백인호는 애써 여유로운 척 단상에 올라 화려한 3D 그래픽과 자극적인 효과음으로 무대를 장악하려 했었다. 백석건설은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수익성 높은 네오 서울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직 속도와 비용 절감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것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이나 도시에 거주할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사위원단의 표정은 미묘했다. 그는 발표 말미에 윤서연 측을
교묘하게 비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근 불미스러운 루머로 업계를 시끄럽게 한 곳과는 달리 백석건설은 오직 안정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합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역겨운 거짓인지 그는 스스로 잊은 듯했다. 드디어 SY 디자인과 JS 그룹 컨소시엄의 차례가 되었다. 윤서연은 JS 그룹의 강태민 부회장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강태민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온몸으로 표했다. 윤서연은 백인호와 정반대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SY 디자인의 핵심 철학을 담은 하나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었다. SY 디자인과 JS 그룹이 제안하는 네오, 서울은 짓는 도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감동적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며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했다. 그녀의 발표에는 단순한 건축가의 실력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간애가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왔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 윤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최종 결정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내가 순간 얼어붙듯 조용해졌다. 백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서연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백석건설의 백인호 대표. 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백석건설이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 목록과 그 회사들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공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백인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날 음해하기 위한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서연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백석 팰리스의 내부 철근 구조를 촬영한 고해상도 X 레이 사진과 국내 최고 권위의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였다. 사진 속에는 설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듬성듬성 밝힌 불량 철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안정적인 기술력의 실체입니다. 윤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당신은 수천 명의 입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건축가가 아니라 잠재적 살인 미수자입니다.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백인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아니, 심판을 완성해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신탁펀드 송금 내역서와 위조된 백석건설의 초기법인 설립 서류였다. 그리고 백인호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백석건설, 당신의 성공신화, 그 회사를 세운 돈은 바로 당신이 2년 전 배신하고 쫓아낸 아내, 제 아버지의 유산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백인호에게 고정되었다. 당신은 제 돈을 훔쳤고 제 인감을 위조해
저를 완벽하게 배제시켰습니다. 당신의 성공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거짓 탑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작부터가 도둑질이었는데 감히 누구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까?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그의 공적인 범죄와 사적인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백인호는 그제야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이 미친 여자,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단상 위에 윤서연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앞을 가로막은 강태민 부회장과 JS그룹의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했다. 그의 추악한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활짝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이 윤서연의 발표가 시작됨과 동시에 검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백인호에게 다가가 횡령,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거나 난 억울해, 저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백인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한채리 역시 횡령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난 몰랐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울부짖으며 주저앉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2년 전 빗속에서 윤서연을 쫓아내며 비웃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인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윤서연을 향해 내가 나가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윤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완전한 몰락을, 자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 심사위원단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결과는 당연했다. 백석건설은 즉각 실격 처리되었으며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SY디자인 JS그룹 컨소시엄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장내는 그제야 윤서연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윤서연은 강태민과 함께 단상에 서서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백석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백인호와 한채리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기업 비리에 경종을 울린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백석 팰리스는 JS그룹의 전적인 재정 지원하에 전면적인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윤서연은 백인호에게 사치당했던 그녀의 옛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보상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실력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복수의 여신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SY디자인의 최상층 사무실. 윤서연은 내후 서울의 거대한 조감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부지 위로 그녀가 꿈꾸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강태민 부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커피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윤 대표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존중과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6개월간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2년 만에 처음 짓는 가면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직 시작인데요. 강 부회장님, 우린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차가운 분노 대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줄 생각이었다. 윤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여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얼음 여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진정한 건축가, 윤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길고도 혹독했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